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출근길 인파로 북적이는 거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미래테크 빌딩은 그 위용을 자랑하듯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IT 산업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 중 하나였고, 이진아는 이곳에서 5년째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다. 29살에 진아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유능한 비서였다.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데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과 꼼꼼함으로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출근해 가장 먼저 서류를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남아 다음 날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과 꼼꼼히 작성된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미래테크의 분위기는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경쟁사인 넥서스의 무서운 성장세는 미래테크의 입지를 위협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임원들 간의 물밑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진아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에게는 회사 생활이 곧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서울 생활을 하던 그녀에게는 이 직장이 안정적인 수입원이자 그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오늘은 진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그녀의 29번째 생일이었다. 비록 혼자였지만 그녀는 소박하게나마 저녁에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축하할 생각이었다. 어릴 적부터 생일은 그녀에게 항상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는 날이었다. 비록 화려한 파티나 특별한 선물은 없었어도 부모님이 끓여주시던 미역국과 진심, 어린 축하 한마디면 충분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생일 축하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기를 내심 기대했다. 아침 출근길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나왔다. 작은 설렘이 그녀의 마음을 간지럽혔다. 오전 내내 그녀는 분주했다. 회사 전체의 운명이 걸린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 발표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사장님의 발표 자료 준비를 돕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고 보고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었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녀의 성격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러 가는 동안에도 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후에는 중요한 대회비 문서가 전달될 예정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사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진아는 보고서 최종본을 들고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사장실 안에는 평소 진아와 사사건건 부딪히던 박상무도 함께 앉아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진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사장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손짓으로 그녀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이진아 비서, 그동안 수고 많았네. 사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진아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그녀는 불안감에 침을 꿀꺽 삼켰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비서팀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네. 자네에게는 유감스럽지만 오늘부로 자네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어. 사장님의 말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다. 해고 계약 해지,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귀에는 사장님의 목소리만 웅웅거렸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되물었다. 네 해고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에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격앙되었다. 박상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이 비서
지금 이게 무슨 추태야.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번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에서도 자네가 맡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 자네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뜻이지. 말도 안 돼. 저는 단 한 번도 제 역량을 의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진아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다.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인사팀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줄 거야.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록 해. 사장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진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해고. 그것도 바로 그녀의 생일에. 그녀는 마치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사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바이러스라도 되는 양 모두가 그녀를 피하는 듯했다. 자신의 책상에 돌아온 진아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짐은 작은 상자 하나에 담겨 있었다. 5년 동안 그녀의 삶이었던 공간이 한순간에 낯선 곳이 되었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회사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자 매서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의 손에는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생일 케이크를 사려던 계획은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생일은 가장 잔인한 기억으로 얼룩지게 되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거리를 걷는 동안 그녀의 시야는 점차 흐릿해졌다. 건물들이 춤을 추는 듯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웅궁거리는 소음으로 변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티려 했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머릿속에서는 생일 축하한다는 낯선 목소리가 맴돌았고 해고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결국 진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그녀의 몸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그녀의 몸이 닿는 순간 그녀의 의식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서 해고 통지서와 작은 가방이 떨어져 나갔고 그녀의 생일은 그렇게 차가운 길바닥에서 막을 내렸다. 도심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 한 여인이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 홀로 버려졌다. 그때였다. 번잡한 길을 가르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녀가 쓰러진 곳에서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차분한 얼굴로 내렸다. 그는 명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도도하고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동안에도 그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진아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차분하게 101구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한 여성이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좀 보내주십시오. 그는 전화를 끊고 진아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쓰러진 여인이 미레테크의 비서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미레테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넥서스의 젊은 CEO였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의식을 잃었던 이진아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새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에 힘이 없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마에 붙은 차가운 물수건이 떨어지며 다시 몸이 휘청였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이른 새벽까지 야근에 시달린 듯한 준하의 상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깔끔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오똑한 콧날은 마치 조각상 같았다. 이진아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강민준 바로 미레테크의 숙적 넥서스의 젊은 CEO였다. 이진아는 경악했다.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도 그리고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이 다름 아닌 강민준이라는 사실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어제 해고 통보를 받은 충격보다 더 큰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이 무슨 황당하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가. 그녀는 자신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강민준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강민준은 진아의 놀란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권위적인 느낌을 주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길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보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뿐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진아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대체 당신이 왜 여기에,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쓰러진 당신을 발견하고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강민준은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진아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날 하필이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발견되다니. 그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치욕스러웠다. 쓸데없는 오지랖이네요.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진아는 애써 차갑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강민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오지랖이라고요? 생명이 위급해 보이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행동 아닐까요, 비서님은? 혹시 어제 미레테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 같군요. 진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민준이 자신이 미레테크의 비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녀는 순간 모든 것을 들킨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하려 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강민준은 피식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상관없는 일이라. 어제 미레테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흥미롭게도 당신이 쓰러진 시각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각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당신의 표정에서도 모든 것을 읽을 수 있군요. 진아는 치욕감에 이를 악물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이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요, 당신이 날 비웃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 회사에 데려가서 비열하게 이용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진아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강민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비웃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넥서스의 경쟁사 직원이 길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진아를 뚫어줘라 응시했다. 미래테크의 사장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 같은 유능한 인재를 그렇게 내팽개치다니. 진아는 강민준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가 자신을 유능하다고 평가하다니.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의도입니까? 당신은 나를 회유하려는 겁니까? 진아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도요, 글쎄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유능하다면 넥서스에서 당신의 능력을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미래테크와 달리 넥서스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쓸모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강민주는 차갑게 말했지만 그의 제안은 분명했다. 진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넥서스라니.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회사의 수장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다니. 이것은 복수심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산 것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강민준의 제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았다. 미래테크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불타는 욕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하려는 거겠죠? 진아는 비아냥거렸다. 이용한다고 해도 당신에게 손해볼 것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상태 아닙니까? 강민주는 냉철하게 받아쳤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진아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해고된 상태였고 당장 생활비조차 막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된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것이 박상무와 미래테크에 대한 그녀의 유일한 복수였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진아는 겨우 말했다. 강민주는 진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믿음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나는 당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미래테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죠. 그의 제안은 냉철하고 비즈니스적이었지만 진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강민준의 얼굴에서 한치의 거짓도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야망이 번뜩였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나는 언제든 당신을 떠날 겁니다. 강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매력을 풍겼다. 좋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넥서스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미래테크를 뛰어넘는 것. 그날부터 이진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넥서스의 임원비서로 출근하게 되었다. 미래테크의 모든 비서들이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에 경악했고 넥서스 내부에서도 그녀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진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지시 아래 새로운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다. 넥서스의 업무 환경은 미래테크와는 확연히 달랐다. 더욱 빠르고 더욱 혁신적이었으며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분위기였다. 강민주는 진에게 냉철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데 탁월했다. 그는 진에게 미래테크에서 맡았던 업무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프로젝트들을 맡겼다. 진아는 강민준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그의 뛰어난 통찰력과 리더십에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냉철하고 이기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진정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진아는 여전히 강민준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했다.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었을까? 단순히 능력 있는 비서를 원해서일까? 아니면 미래테크의 내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일까? 그녀는 강민준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차분한 미소만이 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아는 강민준의 지시로 과거 미래테크에서 진행했던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의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녀가 해고당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진아는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박상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상무가 비밀리에 진행했던 불법적인 뒷거래의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자료에는 박상무가 이 프로젝트를 빌미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와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덮기 위해 박상무가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진아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해고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녀는 박상무가 프로젝트를 망치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었다. 강민준은 차분한 얼굴로 자료를 검토하더니 진아를 향해 말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미래테크의 부패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요. 당신이 해고된 것도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박상무의 치밀한 음모 때문이었군요. 진아는 강민준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럼 그는 자신이 해고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일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해고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까?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박상무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보고는 들었지만 그것이 당신의 생일에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쓰러지는 것을 본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당신이 미래테크의 내부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도운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강민준의 솔직한 고백에 진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을 이용한 것이 맞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구했고 그녀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냉철한 사업가의 면모와 함께 어딘가 모르게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그는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동시에 비열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진아는 강민준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강민준은 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도전적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미래테크를 심판할 때입니다. 그들의 부패와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넥서스가 그들의 빈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심판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동시에 우리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아는 망설였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지만 그 복수가 자신을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박상무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료와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해 달려나가는 용감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박상무의 치밀한 음모와 미래테크에 숨겨진 비리를 알게 된 이진아는 더 이상 나약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향한 불타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강민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맹과 함께 그녀는 미래테크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거대한 부패의 심판이었다. 강민준은 이진에게 넥서스의 모든 자원과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그는 미래테크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이진아는 내부자로서 박상무의 비리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아는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과거의 기록들을 되짚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당했던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의 모든 서류와 통화 내역을 다시 검토하며 박상무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의 끈기와 강민준의 치밀한 전략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상무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뿐만 아니라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유흥에 탕진하고 심지어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빼돌리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했다. 박상무의 죄는 단순한 비서 해고를 넘어선 회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거대한 배신 행위였다. 진아는 그의 추악한 민낯에 치를 떨었다. 강민준은 이 모든 증거들을 기반으로 미래테크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넥서스는 언론을 통해 미래테크의 부패와 경영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고 금융당국과 검찰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미래테크는 한순간에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회사 내부에서는 임원들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박상무는 궁지에 몰렸고 그의 추악한 행위들이 서서히 백일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진아는 강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행력에 감탄했고 동시에 그의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다. 강민준은 비록 차갑고 이성적이었지만 진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 그는 진에게 늘 당신의 정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진아 또한 강민준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야망뿐만 아니라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선 묘한 신뢰와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미래테크의 사장은 박상무의 비리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그를 해고하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박상무는 자신의 비리가 모두 드러나자 자신 혼자 죽지 않겠다고 반발하며 미래테크 사장의 또 다른 비리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미래테크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그때 강민준은 이진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진아 씨, 박상무의 마지막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가 숨겨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미래테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겁니다. 이진아는 박상무가 자신을 가장 신뢰하던 직원 중 한 명에게 비밀 자료를 맡겼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직원은 평소 박상무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인물이었고 진아는 그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진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직원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강민준은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진아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밤늦은 시각 진아는 박상무의 비서였던 김미나를 만났다. 미나는 진아를 보자마자 불안에 떨며 말했다. 진아 선배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박상무가 저를 협박해서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맡긴 자료가 있어요. 그걸 선배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 하나를 진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박상무가 미래테크 사장과 함께 저지른 모든 비리, 그리고 그가 숨겨둔 비자금 장부까지.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USB를 손에 쥔 진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미래테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급히 그곳을 벗어났다. 하지만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 두 개가 그녀를 덮쳤다. 그들은 박상무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USB를 빼앗으려 했고 진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진아는 위험에 처했다. 그때 갑자기 강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진아의 동선을 예측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와 있었던 것이다. 강민준은 망설임 없이 괴한들과 맞섰고 진아를 보호하며 그들과 대치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의 몸놀림은 민첩했다. 진아는 강민준의 뒤에 숨어 그를 보았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그녀를 위해 자신의 안전까지 내던지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괴한들이 제압되고 경찰이 출동한 후 진아는 강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님. 강민준은 진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USB 안의 자료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박상무는 미래테크 사장과 함께 수년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그들은 심지어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를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진아의 해고는 그들의 거대한 비리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였던 것이다. 검찰은 이 USB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테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상무와 사장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임원들이 체포되었고 미래테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회사는 결국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진아는 자신이 복수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강민준은 진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다. 진아 씨, 당신 덕분에 미래테크의 모든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넥서스가 미래테크의 모든 자산과 인력을 인수할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준의 계획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억울함도 풀렸고 정의도 실현되었다. 강민준은 진에게 하나의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입니다. 넥서스는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당신은 넥서스의 핵심 임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합니다. 진아는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넥서스의 임원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안이었다. 그녀는 박상무에게 당했던 모욕을 되갚아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표는 복수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었고 올바른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었다. 그때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아 씨, 사실 처음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저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미래테크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저는 당신의 강인함과 올곧은 성품에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보다도 진실하고 용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비서나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이자 동료입니다. 강민준의 고백에 진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차가웠던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강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진아의 말에 당황한 듯했다. 그럼 떠나겠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아니요.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대표님 곁에 남을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비서가 아니라 대표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파트너로서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의 힘으로 제 길을 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님을 믿습니다. 진아의 말에 강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미소는 이전의 차가운 미소와는 달리 진심으로 기뻐하는 미소였다. 좋습니다, 진아 씨.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교차로에 들어섰다. 가장 비참했던 생일날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냉철한 이성과 이진아의 뜨거운 정의감이 만나 미래테크의 추악한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박상무와 사장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임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한때 대한민국 IT 산업의 거목이었던 미래테크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진아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주역으로 우뚝 섰다. 그녀의 가장 비참했던 생일날 시작된 인연은 이제 그녀의 삶에 새로운 방향과 의미를 제시했다. 미래테크의 빈자리는 넥서스가 빠르게 채워나갔다. 강민준은 미래테크의 우수 인력과 기술을 흡수하며 넥서스를 명실상부한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진아는 강민준의 곁에서 비서가 아닌 전략기획이사로서 새로운 직책을 맡았다. 그녀는 넥서스의 핵심 브레인 중 한 명이 되었고, 그녀의 뛰어난 기획력과 통찰력은 회사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능동적인 리더가 되었다. 진아의 책상 위에는 이제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박상무의 비리가 아닌 진정한 혁신과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모든 회의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고, 모든 동료들은 그녀의 능력과 열정에 감탄했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만들고자 했다. 물론 그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 미묘했다. 강민준은 업무적으로는 냉철하고 단호했지만 사적인 순간에는 진아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진아의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던 동료이자 그녀의 숨겨진 잠재력을 이끌어낸 멘토였다. 진아 또한 강민준에게 단순한 상사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강인함에 그녀는 점차 이끌렸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진아는 강민준에게 물었다. 대표님은 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단순히 미래테크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였나요? 강민준은 진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이전의 차가운 미소와는 달리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면서 저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일날 길에서 쓰러진 당신을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연민이었겠지요. 그리고 그 연민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진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강민준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승리만을 추구하는 냉혈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인간미를 지닌 리더였다. 그날 저녁 넥서스에서는 미래테크 인수 성공과 신사업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하는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여 기쁨을 나누었고 회사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 넘쳤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강민준은 진아를 조용히 불러냈다. 그들은 회사 옥상으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도시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듯했다. 강민준은 진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진아 씨,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진아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 펜던트에는 작고 반짝이는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진아는 목걸이를 보며 물었다. 당신은 저에게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밝혀주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의 생일이 더 이상 비극적인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민준은 진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목걸이를 꼭 쥐었다. 가장 잔인했던 생일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를 구원하고 그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한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녀 자신의 용기와 믿음. 그녀는 강민준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정의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은 분명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넘어섰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때로는 가장 위대한 기회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부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용기와 결단으로 억울함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진아는 넥서스의 핵심 임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었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가장 비참한 날,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의 손길로 인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녀는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의 생일은 더 이상 가장 잔인한 날이 아닌 가장 위대한 시작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